스웨터 보실 때 정성기라고 하잖아. 똑같은 얘기예요. 오른쪽 그림은 2번이요. 2번 달라? 똑같아? 비슷한 문제가 또 있어. 만약 딴 번호에 있을 수도 있어요. 있어도. 마차로 플라스틱 마트에도 플러스 전화를 띈다라고 돼 있는데 그럴 리가 없지. 털가죽은 플러스가 됐으면 플라스틱은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틀렸을 거고, 전자가 털가죽에서 플라스틱, 전자는 어디서 어디로? 플러스가 된 여기에서, 그러니까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없다라는 뜻이야. 플러스라고 보지 말고 마이너스가 없는 거야. 그리고 플라스틱은 마이너스가 많은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얘기야,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플라스틱 막대에서 털가죽으로 플러스 전하가 이동한 게 아니라 누가? 마이너스 전하가 이동해야 되고, 마차로 두 물체 사이에는 척력이 정한다. 얘네들은 플러스와 마이너스니까 무슨 관계? 인력의 관계가 돼요. 마차로 털가죽 내에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량은 같다가 아니라 누가 더 많아지겠어? 털가죽에서는 플러스 전하가 많고 마이너스 전하가 적게 된다라는 거지. 하나씩 다 쓰면서 문제 풉시다. 이렇게. 자, 마찰전에요. 지금 이게 뭐에 대한 얘기지? 이쪽은 누가 봐도 중성이에요. 그치? 둘 다 3, 3이잖아. 근데 마이너스가 어디로? 이쪽으로 이동을 했지. 그럼 이쪽은 뭐가 돼? 마이너스 되고 이쪽은 플러스가 되겠네요. 자, 이런 거 마찰전 A와 B는 플러스 전화를 띈다가 아니라 어땠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전기적으로 중성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마찰에 의해서 누가 누구한테 간 거야? A의 전자가 B로 간 거죠. 응? 그치? 맞죠? 네, 그리고 3번 마찰에 전자를 잃고, 이제 이런 것들은 편하게 봅시다. 어차피 이게 틀린 게 하나니까. 그죠? 그리고 고양이 털과 고무 풍선을 문지르면, 요거 이제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거지. 털에 있던 뭐가? 지금 근데 이거 풍선이와 고양이 털인데 일단 털 붙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가 돼? 뭐가 되겠어?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고양이 털이 플러스가 될 거고 풍선은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고양이 털에 뭐가? 고양이 털에 있던 뭐? 전자지. 전자가 이동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틀리게 되는 것이고, 공풍선에서 따라서 고양이 털은 무슨 전화? 전자가 갔을 거니까 이건 플러스 전화가 되고, 공풍선은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고, 둘 사이에서는 인력이 작용해서 이게 붙는 거예요. 야, 그리고 가장 전자를 잃기 쉬운 물체는 털가죽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 우리 항상 여기 둘에만 집중하면 돼요. 응? 자, 그럼 털가죽 맞지? 고무와 명주를 마찰하면, 자, 요거는 근데 비교할 수 있어야지. 명주와 고무는 누가? 명주가 플러스면 고무가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플러스의 입장에서 뭐라고? 전자를? 응? 잃는다예요. 전자를 잃기 때문에 플러스가 되는 거야. 얻으면 마이너스가 돼요. 자, 그리고 유리와 명주를 마찰하면 유리는 플러스 전하를 띈다. 유리와 명주를 마찰하면 누가? 유리는 플러스, 명주가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리고 유리와 털가죽을 마찰하면 유리는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 털가죽과 플라스틱을 마찰하면 플라스틱은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이거 고무풍선 있는데 빨리 갑시다. 누가 봐도 여기는 인력이 돼야 되고 여기는 척력. 그래서 얘는 맞는 얘기네요. 얘네들은 뭐야 이거? 아, 미안해, 잘못 봤네. 지금 이거 털가죽으로 문지른 후에 서로 가까이 하는 거지. 털가죽으로 문지르는 건 어떻게 해요? 둘 다 뭐가 될 수밖에 없어?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거는 무슨 일이 일어나? 척력이 일어나겠지. 척력이. 그치? 척력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멀어지는 3번이 답이 되겠죠. 5번에도 5번에 왜? 5번에 아까 답 뭐였지? 1번 아는 거예요? 옳지 않은 거? 가장 옳지 않은 거지. 아까 답 뭐였죠 이거? 2번이었죠. 고무와 명주를 마찰하면 고무는 전자를 잃는다. 전자는 플러스가 잃는 거예요. 자, 빨리 갑시다. 마찰 전기에 의한 현상이 아닌 거. 걸을 때 이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시험 전날에 외워야 돼. 이건 시험 전날 외워야 돼. 알지? 체크해 놓고 이건 시험 전날 외우겠다고 생각을 해요. 걸을 때 치마가 스타킹이 달라붙는다. 이거 뭐 남학생들은 치마를 안 입어서 뭔지 모를 거야.
교복 뭐 여학생들도 교복 치마 입어. 요즘에 치마 안 입잖아, 그렇지? 치마 입어본 적 있어? 스타킹에? 네. 그거 붙지? 붙어. 니네들 몰라. 남학생들이 몰라. 이게 약간 까칠까칠하니 이렇게 막 하여튼 있어. 그거 누구랑 누구의 관계야? 치마와 스타킹의 관계, 그러니까 약간 살이랑의 관계가 똑같은 거야. 뭐지 그거. 하여튼 얘네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찰전기와 정전기도만 구분하면 돼. 마찰전기는 달라붙을 거야. 치마가 이 스타킹에 달라붙을 때 생기는 거야. 이건 마찰전기겠지. 그렇지? 그래서 맞는 거고, 먼지 털이에 먼지 들러붙는 거. 요즘 이런 거 너네 구경도 못 해봤을 걸. 이거 터는 거 알아? 총치라고 부르는데. 없지 요즘에 그런 거. 옛날 만화 같은 데 보면 청소할 때 이거 뭐 쳐갖고 청소하잖아. 뭐 이렇게 챙챙. 이것도 먼지는 플러스 만들고 이 총체는 마이너스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치면 이렇게 치면 플러스 마이너스에 의해서 들러붙는 거야. 먼지가 어디야? 그 총체 라인에 붙는 거야. 이게 옛날 얘기야. 어쨌든 중요한 건 얘는 마찰이 있어 없어? 없어요. 있어. 근데 직접 부딪혀갖고서 플러스 마이너스 만드는 거라고. 아, 메모 자석이 철판에 달라붙는다.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석이지. 자석은 이 원리가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거 나중에 다 여러분들 체크해서 정전교도 보세요. 자, 그리고 좀 같은 문제였으면 좋겠는데 같은 문제인지 모르겠다. 털가죽은 당연히 여기 플러스고, 여기는 지금 얘는 중성이겠지. 그렇지만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로 나눠지겠죠. 그럴 수밖에 없어. 마차로 두 공pon선을 서로 밀어낸다 라고 돼 있는데, 마차로 공pon선을 서로 밀어낼 수밖에 없어. 이거 맞는 얘기야. 왜 그러냐 라고 얘기하면, 지금 두 공pon선을 모두 문질렀다고 하네. 그렇지? 그럼 얘도 마이너스가 됐을 거고 얘도 마이너스가 됐겠죠. 그럼 서로 밀어낼 수밖에 없고, 마차로 두 공pon선을 서로 둘 다 마이너스를 띌 수밖에 없고, 털가죽에서 공풍선으로 전자가 이동하는 거예요. 공풍선 사이에는 전기력이 작용한다. 이거 빨리 가야 되는데 시간이 좀 급해요. 자, D가 플러스를 띄었대. 이게 플러스라는 거야. 그렇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C도 플러스가 돼야지 멀어지겠지. 그리고 B는 마이너스가 돼야 가까워지는 거고, A가 마이너스가 돼야 멀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10번을 마이너스가 대한 거로 인하게 되네. 그렇지. 이게 청력과 인력의 관계니까. 마이너스 길이니까. 플라스틱 빨대 A와 B를 털가죽으로 문질렀대. 그러면 얘도 마이너스가 되고 B도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빨대 A는 대전된다. 마이너스로 대전됐다라는 거고, A와 B에서는 당연히 청력 둘 다 마이너스니까. 그 다음에 실험을 통해 마찰 전기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걸 뭐라고 불러 우리가? 지금 가까이 가져갔는데 이걸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라는 건, 지금 얘는 정전교도를, 물론 이제 털가죽으로 문질러서 마찰 전기가 된 거는 이제 그 다음 이 실험에 대한 얘기는 아니지. 한 다음에 쓴 거니까. 여기서 진짜 하고 싶은 건 얘네를 붙여 안 붙여? 붙여 안 붙여? 붙여 안 붙여? 안 붙이잖아. 그럼 이거 무슨 실험이라는 거야? 정전기 유도라는 거야. 간접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틀려요. 그 다음에 털과 A는 모두 같은 종류. 그 다음에 털가죽을 A가 밀려낸다라는 거지. 에? 5번도 틀린 것 같은데? 털가죽으로 문지른 빨대 A에, 그러면 털가죽 문질렀으니까 이 빨대는 A가 마이너스가 되겠지? 에? 근데 확인할 수 있긴 있는데, 에이, 넘어가자. 우리 이 정도로 맞다고 합시다. 이거 5번이 틀린 것 같은데? 그치? 5번이 틀렸지?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마찰 전기를 확인할 수 있는데 정전기 확인을 못하는 건 아니지. 어쨌든 돼서 만들어진 거니까. 이제 문제를 끝까지 읽어봅시다. 자, 11번 보자. 정전기도 원자핵의 이동 때문은 아니죠. 누구? 전자의 이동이야.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항상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된다. 이렇진 않지. 어떤 게 오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플러스가 오느냐 마이너스가 오느냐. 맞죠? 대전체 먼 쪽은 대전체와 같은 종류가 아니라 다른 종류가 되죠. 기억나? 아까 내가 이쪽에 플러스 가까이 오면 이쪽에는 뭐가 올 수밖에 없어요? 마이너스가 와줘야 된다고. 응? 반대로 마이너스가 오면 플러스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같은 종류가 아니라 먼 쪽이구나. 이 마음이 급해서 그래. 근데 이거 지금 진도 나가야 되는데 이거 문제. 자, 금속 막대에 가까이 하면 금속 막대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대전된다. 플러스 대전체를
전체적으로는 아니지. 그치? 전체적으로는 가까운 쪽은 마이너스가 되고 먼 쪽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대전체를 대전되지 않는 금속물체 가까이 오는 두 물체 사이에 청력이 작용한다 라고 하면 대전체, 대전되지 않은 금속막대 갔다 오면 여기 플러스 오면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무슨 관계? 인력의 관계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플러스가 가까이 오면 A에 뭐가 생겨? 마이너스가 생기겠지? B는 플러스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어? A는 마이너스, B가 플러스로 볼 수 있고, 전자는 어디서 어디로 가? 전자는 B에서 A로 가요. 왜냐면 지금 B에 있던 전자들이 A로 다 몰린 거야. 자, 대전체 여기서는 지금 마이너스 대전체 가까이 오면 음바꾸는, 자, 요거 누가 봐도 3번이죠? 네? 네, 3번이야. 3번에 플러스가 돼서 가까이 가는 거야. 그 다음에 14번도 A가 플러스, B가 마이너스. 금속막대의 A와 B 부분은 서로 다른 전하를 띈다. A와 B 부분은 서로 다른 전하 맞죠? 금속막대 내부의 전자가 유리막대로 이동한다. 자, 지금 얘네들이 닿았어, 안 닿았어? 안 닿았으면 이동 안 해요. 만약에 닿았다 그러면 이동을 할 수 있어. 금속막대 내부의 전자수가, 그러니까 이게 그럴 리가 있겠어, 없겠어? 없어. 그냥 같이 있는 게 어디 쪽으로 가냐 마냐야. 맞죠? 15번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플러스가 갔으니까 이쪽 B는 마이너스, A는 플러스가 될 것이고. 응? 자, 그러면 답은 몇 번이에요? 몇 번? 5번이죠. 알루미늄 캔은 플러스 대전체 쪽으로 끌려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서로 인력이 생길 거니까. 급해. 자, 지금 이거 봅시다. 지금 얘는 A가 마이너스가 될 거고 B가 A가 마이너스래. 헤이. A가 플러스, B가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럼 C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플러스가 될 거고 D가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음바퀴의 방향은 당연히 그리고 왼쪽으로 가겠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자, 이렇게 보면 되고, 이번에도 공풍선을 보면서 얘가 마이너스라는 건 나가 뭐란 얘기야? 마이너스라는 얘기죠. 왜냐면 지금 멀어지고 있잖아. 청력에 의해서. 그렇다는 얘기는 가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플러스가 됐겠지. 그렇다면 누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야? 마이너스가 가까이 왔다는 얘기죠. 자,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야, 우리 빨리 가자. 정전기유도를 이용한 것, 정전기유도를 이용한 것들도 이것도 시험 전날 꼭 외우세요. 이건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에 뭔가를 이해하기가 어렵긴 해. 그리고 판단 기준은 뭐다? 결국 전기냐 자기냐라는 거, 아까 자기였잖아. 일단 자석과 전기는 구분해야죠. 그리고 전기라는 거 알았으면 둘 중에 하나야 뭐야? 닿느냐? 안 닿느냐라는 거야. 자, 복사기 닿아야 안 닿아요? 복사기 진짜 닿는다고? 너 복사기에 직접 누가 막 해? 아니야. 이 복사기 원리도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복사기 원리도 전자기도 이용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 정전기도 이용하는 거야. 응? 핸드폰 터치도 똑같아요. 핸드폰 터치 기왕하는 김에 얘기합시다. 핸드폰 터치부터 생각한다고 하면 지금 내 이 디스플레이에 뭐가 있는 거야? 디스플레이가 전자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손가락이 가까이 가. 그럼 내 손가락은 상대적으로 뭐가 될까? 디스플레이 전자밖에 없으니까. 내 손가락이 뭐가 돼?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플러스가 되면 어때? 내가 가려고 하는 곳에 싹 다 어떻게 돼? 전자가 몰리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여기 클릭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응? 알겠지? 물론 닿는다라고 마찬가지는 아니야. 그러니까 클릭 안 해도 선택되잖아. 알지? 이렇게 모션으로 해서 되는 거. 맞죠? 그게 정전기유도야. 복사기도 똑같아. 복사기도 토너 있어, 토너. 알아요? 그 새카만 거 있는 거 토너? 토너 알아? 그 복사기 그 새카만 거 토너 이게 알아요? 잉크 대신 요즘에 그렇게 가루 있어. 탄소가루랑 흑연과 연필가루 같은 거랑 이제 철가루 같은 거 섞어서 만드는 건데, 그러면 복사기가 전기 신호를 보내갖고 너네 그 A4 용지에다가 이걸 다 찍어주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를. 그러니까 이 글자대로 뭐가 생기는 거야? 마이너스가 생기는 거야. 글자대로 전자를 배열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걸 어디를 지나가? 그 토너를 지나가면 토너에 뭐가 되는 거야? 걔네들이 플러스가 돼서 다 붙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원리예요. 그냥 일단 얘기만 해준 거고, 복사기 정전기 유도예요.
터치 스크린도 정전기도야. 지금 내가 그 얘기도 해주는 거야. 자, 그리고 공기청정기는 이게 얘는 직접, 그러니까 약간 그 뭐야, 복사기는 간접적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잖아. 근데 공기청정기는 대놓고. 근데 이 공기청정기도 실은 이것도 같은 원리예요. 그 공기가 플러스가 되고, 먼지가 플러스가 되고, 필터가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끌어당기는 거야. 지나갈 때. 냉장고 자석은 아닌 거 알고 있죠? 이건 시험 전날 외웁시다. 따로 할게 또. 자, 19번. 여기는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 밑에는 플러스가 되겠죠. 정전기도 일어나죠. 금속판은 마이너스가 돼요. 여러분들 이거 이름 잘 기억해요. 판과 박은 헷갈릴 수밖에 없어. 박. 마이너스 나놓고 대전체를 가까이 한 채로 금속판에 손가락을 대면, 이제 이거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건데, 손가락을 대면 어떻게 돼요? 대전체를 가까이 한 채로 금속판에 손가락을 대면 손의 전자가 검전기로 들어올 것이다. 그럴 리가 없죠. 왜? 금속판이 지금 뭘로 돼 있으니까? 마이너스로 돼 있잖아. 그치? 어렵지. 금속판이, 그럼 내 손은 뭐가 되겠어? 자연스럽게 플러스가 되겠지. 그러면 내 손에 있는 게 어디로 가겠어요? 내가 플러스가 되니까 어디로 가야 돼? 저 마이너스 쪽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왜냐면 지금 뭐야, 얘가 딱 닿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야? 전자가 나한테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전자는 금속박에서 금속판으로 이동한다. 금속박에서 그냥 맞는 얘기죠. 금속박은 오므라든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얘는 벌어지겠죠. 20번 마이너스 플러스 보면 금속박도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금속판은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된다. 검전기에 가까이 한 물체는 대전되지 않은 물체이다. 그렇죠? 그리고 검전기에 가까이 한 물체는, 자, 다시, 이 시간이 너 어떡하지? 문제 이렇게 풀 생각 없었는데. 빨리 해볼게요. 금속판이 플러스가 됐다라는 거는 당연히 이쪽이 뭐가 됐다라는 거야? 마이너스가 됐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금속박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가 됐다라는 얘기죠. 왜냐면 여기 있는 게 밑으로 다 내려왔어야 되니까. 자, 그리고 금속박은 마이너스로 대전된다. 맞죠? 검전기에 가까이 한 물체는 대전되지 않는 물체이다. 검전기에 가까이 한 물체. 이것은 대전되지 않은 물체다. 그럴 리가 없죠. 얘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된 거니까 마이너스로 대전됐습니다. 검전기 내부의 전자는 금속판에서 금속박 쪽으로 이동했다. 자, 이동은 어떻게 했지? 금속판에서 박으로 했죠. 대전되지 않은 검전기의 금속판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할 때, 대전되지 않은 검전기의 금속판에 마이너스 가까이 할 때 모습으로 오른 거라고 하면 어떤 게 맞는 거겠어요? 1번이 맞는 얘기죠? 네? 자, 그리고 22번. 어렵지 않지, 근데. 유력에서 여기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는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에 C의 값은 당연히 마이너스로 바뀔 거고, 금속박은 플러스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선을 띄는 것은 A와 C가 되겠지. 뭐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해서. 자, 플라스틱 막대가 왔어. 플라스틱은 기본적으로 뭐라고?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A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전자들이 이동을 해서. 그래서 B의 값은 어디로 가? 마이너스로 가고, 금속구는 다시 플러스가 되고, 금속박은 마이너스가 돼요. 자, 그렇게 치면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이에요? 프로분 친구도 알 거 아니야. 몇 번? 몇 번이야? 여기까지 못 풀었어? 자, 그럼 우리 여기까지만 풉시다. 여기까지만 풀어. 반만 낼게. A는 플러스 전화를, B는 마이너스 전화를 합니다. A는 플러스 전화 맞지? B는 마이너스 전화 맞죠? 그 다음에 C는 플러스 전화를 띄게 된다. C는 왜냐면 지금 어차피 밀려날 수밖에 없어. B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플러스 전화를 띄게 되는 거. 금속 막대에서 전자는, 막대가 어디야? 금속 막대. 여기 A에서 B로 가는 건가요? B에서 A로 가는 건가? A에서
B로 가는 거지. 왜냐면 플러스 쪽에서 마이너스를 버리는 거예요. 응? 자, 그리고 금속박에서 금속구로 전자가 이동해서 금속박이 오므라든다. 금속박에서 금속구로 전자가 이동하나? 지금 여기 C죠? C에 있던 전자들은 어디로 가겠어?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오므라들지 않고 어떻게 되겠어? 벌어지겠죠. 그래서 얘가 틀린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합시다. 자, 우리 나 정말 미안해요. 네. 오늘 끝까지 가야 되는데 내용이 좀 할 게 너무 많아. 전자규도를 오늘 못 할 수도 있어요. 다음 시간에 아니야. 근데 어쨌든 최대한 여기서 빨리 끝내볼게. 자, 이번에는 실은 여기가 메인이긴 한데 여러분들 학교에서 만약에 시험이 어렵게 나오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 그 뭐죠? 시험이 어렵게 나오거나 계산이 조금 필요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나올 거예요. 근데 최대한 좀 해보겠습니다. 전류, 전압, 저항이에요. 자, 얘네들은 용어도 중요해. 용어도 중요해요. 자, 전류의 용어는 V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볼트라고 불러요. 전압은 용어는 I예요. I야. 그리고 얘는 미안해요. 전류 잘못 얘기했네. 에헤이 급해. 전압이 볼트고 그리고 전류가 I고 전류는 이걸 암페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 볼트라고 쓴 거도 이거 V라고 쓰면 얘는 뭐냐면 A라고 해요. 응? 그리고 저항은 R이라고 하고 얘는 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I는 따지고 보면 기호인 거고 A는 단위예요. 이게 다 중요해. V는 볼트란 단위를 쓰고 I는 암페어란 단위를 써요. 암페어. 그리고 얘는 옴이라는 단어를 써요. 옴. 다 사람 이름이야. 옴도 사람 이름이고 암페어도 사람 이름이에요. 자, 네. 말해. 저 I를 뭐라고 읽어요? I? I를 뭐라고 읽냐고? 전류. I는 그냥 전류를 그냥 우리가 I라고 그래. 물론 근데 이걸 뭐 너네들이 뭐 나중에 뭐 임피던스고 뭐 이런 것들까지 고민할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I라고 하면 돼. 전류는 I. 아이온 원소기호랑 똑같아가지고. 아이오딘. 이건 전혀 상관없어. 원소기호랑은 전혀 상관없어. 이제 얘는 전혀 다른 단원이 된 거야.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좀 알아야 되는데 헷갈릴 수밖에 없어. 이거는 항상 킹 받을 수밖에 없어요. 뭐요? 전류의 방향과 전자의 방향이에요. 그냥 외워. 이건 그냥 이제 뭐 너무 길게 끌고 갈 필요도 없어요. 전자의 방향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요. 응? 전자의 방향. 전자는 마이너스잖아. 근데 움직이는 건 누구야? 마이너스가 움직인다고. 그러니까 전자는 당연히 어디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어. 플러스를 향해 갈 수밖에 없어요. 플러스로 움직이지도 않아. 맞지? 그러니까 항상 마이너스 방향에서 플러스 방향으로 전자가 이동을 해요. 근데 뭐지? 전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요. 우리가 전기가 흐른다라고 하잖아. 전기가 흐르는 건 뭐예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 전기가 흐르는 방향이야.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하나의 용어만 더 기억하면 좋을 것 같은데 뭐냐면 전하의 방향이에요. 전하의 방향 역시도 어디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예요. 전자의 방향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야. 전기가 흐르는 것도 어디로 흘러?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흘러요. 됐죠? 자, 그리고 이 그림을 잘 알아야 되는데 어떤 그림이 하나가 필요한데 이 그림이 상당히 또 중요합니다. 어떤 그림이냐? 중성 상태와 그다음에 중성이란 표현이 좀 그런가? 그냥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예요. 하지만 전류가 흐를 때지. 그림은 항상 중요해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렇게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있다고 쳐요. 원래 이렇게 생겼어. 어? 근데 여기에 이제 여기는 전기가 없으니까 얘는 그냥 자유롭게 이동을 해요. 누가 자유롭게 이동을 해? 전자가 자유롭게 이동을 해요. 양성자가 움직여 안 움직여? 원자가 그냥 안 움직여요. 근데 그냥 전자가 지 혼자 그냥 아무렇게나 움직이는 거야. 이건 이건 여러분들이 뭐 방향이 있는 건 아니야. 하지만 전기가 흐른다라는 건 뭐가 생겼다라는 거야?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전류가 흘러.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없는데 전기가 흐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생겼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됩니다? 이때부터 누구의 방향이 바뀌는 거야? 전자의 방향이 바뀌어요. 어디 쪽으로? 아까 얘기했죠? 어디로 가? 전자는 플러스의 방향으로 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뭐야? 여기 있는 이 전자들의 방향이 다 어떻게 되는 거야? 플러스로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응? 그리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전기가 흐른다라고 배워요. 이게 전기가 흐른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전류는 이거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요. 자, 이것이 이제 전류가 흐른다라는 얘기고 이번에는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할까? 전압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전압. 응? 전압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힘, 능력이에요. 그냥 이렇게만 기억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걸 또 대표적인 그림 하나로 또 기억을 해야 돼요. 이게 뭐냐? 수로야, 수로. 수로에서 여러분들이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를 비교하냐? 저항에 대한 얘기를 아직은 안 했는데 이제 하게 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회로도죠? 여러분들 이거 회로도 잘 아나? 잘 알아요? 회로도? 네. 자, 이거 회로도가 있는데 이 회로도에서 일단 먼저 얘기한다고 하면 이거 뭐래? 전지지? 전지는 전압을 표현을 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건전지를 보면 몇 볼트짜리라고 적혀 있어 거기. 건전지 사면 몇 볼트 몇 볼트라고 되어 있어요. 응? 그리고 얘는 뭐냐? 이거 전기지? 꼬마 전구 같은 거. 전자제품. 전자제품은 그냥 다 저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게 될 모든 전자제품들은 다 뭐야? 저항이야. 그리고 여기를 흐르는 건 뭐예요? 이게 전류가 이 도선을 따라 흐를 거예요. 응? 그리고 이거 알아야죠. 여러분들 이거 모르는 학생들 꽤 많더라고. 긴 게 플러스야, 짧은 게 플러스야. 긴 게 플러스예요. 짧은 게 마이너스야. 그래서 전류의 방향이 어딘지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되겠죠. 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를 이제 뭘로 비유할 수 있냐면 수로로 비유할 수 있어요. 수로가 있으면 이게 수로에 물을 담아서 얘를 이렇게 흐르게 만들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어? 이렇게 물레방아가 있어요. 여러분들 물레방아 알죠? 물이 내려오면 이렇게 물이 흘러 내려오겠어, 안 내려오겠어? 흘러 내려오겠죠. 그러면 이걸 돌려, 안 돌려? 이걸 돌리죠. 응? 돌리면서 일을 할 수 있어, 없어? 일을 할 수 있죠. 물레방아가 하는 일들은 많아요. 어쨌든 옛날 방식으로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지금 여기에서 첫 번째로 누구? 요 일을 하는 애, 무언가 하는 애. 아까 누구랑 똑같아? 왼쪽에? 전기제품이랑 똑같죠? 그래서 이 물레방아는 뭐가 되는 거야? 저항이 되는 거야. 분명히 일을 하면서 흐름을 방해 안 방해? 방해하죠. 그러니까 저항이지. 저기 원래 멀쩡하게 잘 흐르는 거 누구 만나면 물레방아 만나면 제대로 못 흐르는 거잖아. 맞죠? 그리고 지금 이 물이 흐르는 거 이걸 뭐라 불러 우리가? 전류라고 불러요. 그냥 물이 그냥 또르르 흐르는 이 자체가 전류예요. 응? 문제는 지금 얘가 이렇게 오면 이 물이 다시 돌고 일로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로? 올 수 있겠지. 뭉칠 수 있겠지, 물이. 이 물을
다시 올릴 수 있어 없어? 다시 못 올리잖아. 그러니까 일반적인 형태로 올릴 수 있어 없어요? 없지. 그러면 이걸 올릴 수 있는 애가 필요해요. 그게 누구야? 이게 펌프인데 이게 누구의 역할이야? 이게 전지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얘가 뭐를 만들어주는 거야? 전압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전압은 정확하게 뭔 뜻이냐라고 하면 이 높이가 전압이야. 이 높이. 만약에 높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전류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높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전류는 어떻게 되겠어? 전류는 어떻게 됐어? 빠르겠어? 느리겠어? 이 높이가 높아지면 전류 흐름은 어떻게 됐어요? 빨라질 수밖에 없지. 아니 몰라요 여러분들? 높으면 높을수록 빨리 가겠지. 그러니까 10V보다 5V가 더 어떤 거야? 그러니까 5V보다 10V가 더 셀 수밖에 없는 거야. 괜찮아. 셀 수밖에 없는 거야. 그 셀 수밖에 없는 건 무슨 차이야 이걸? 높이 차이를 얘기하는 거. 이걸 유식한 말로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얘들아 용어만 그래도 좀 알아줘요. 이건 전위차라고 그래. 이 전위차가 곧 전압이에요. 그러니까 이 높이가 결국 전압이야. 근데 그걸 누가 만들어주는 거야? 펌프가 만들어주는 거잖아. 그 펌프 역할은 누구야? 전지예요. 그러니까 전지가 전압을 만들어준다는 거야. 됐죠? 중요한 거니까 같이 기억을 합시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냥 시험 전날 꼭 외우세요. 전류계와 전압계인데 아직은 저항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어. 곧 얘기하게 될 거예요. 그냥 외우세요. 전류계는 전류를 측정하는 거고 그리고 얘는 전압을 측정하는 거지. 당연히 얘는 뭐겠어요? 저항이겠어 아니겠어? 얘는 저항이에요. 아니 맞잖아. 얘도 분명히 뭔가 맞아. 회로에다가 전류계를 갖다 놓는 거야. 그럼 이 전류계는 분명히 이 내가 얼마의 전류를 가지고 있는지 체크하겠어 안 하겠어? 하겠지. 근데 얘가 뭐 해야 돼? 저항이어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얘는 저항이 어때야 되냐? 얘는 겁나게 얘는 겁나게 커야 되고 얘는 저항이 겁나게 잠깐만 반대예요. 얘는 저항이 겁나게 작아야 되고 얘는 저항이 겁나게 커야 돼요. 왜 그러냐라고 아직은 묻지 마요. 나중에 천천히 궁금해. 시험 전날에는 이거 외우고 나중에 알려줄게. 자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 뭐냐? 얘는 직렬로 연결해야 되고 얘는 병렬로 연결을 해야 돼요. 그냥 외우세요. 직렬 병렬 역시도 뒤에 나오는데 일단 미리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또 두 가지 또 몇 개가 있어요. 포인트가 있는데 이 포인트 또 짚고 넘어갑시다. 저항이라고 쓰는 거예요 이거? 저항이 작다 크다예요. 자 우리는 여기에다가 이제 보통 여기에다가 전류계 이렇게 놓는다고 하면 이게 전류계야. 그리고 전압계는 보통 어떻게 놓냐? 요렇게 놔둬요. 이거 나중에 직렬 병렬 얘기하면서 따로 얘기할게. 전압계는 이렇게 놔둬. 됐죠? 자 가끔 문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냐 마이너스 플러스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여기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이런 자 전류의 흐름은 이쪽이에요. 자 이거 왼쪽을 1번이라고 그러고 오른쪽을 2번이라고 하면 1번으로 놓는 게 맞는 걸까? 2번으로 놓는 게 맞는 걸까? 2번이요. 2번이요. 2번이에요? 네. 1번이야 2번이야? 또 하나씩 찍어. 2번이요. 자 기억해요. 이거 헷갈리니까 이거 1번으로 놔둬야 돼. 왜 1번에? 왜냐면 지금 이거 플러스와 플러스 이걸 타고 가야 돼. 여러분들 그냥 눈으로 보기엔 왠지 마이너스 것 같잖아. 저쪽 그래야지 올 것 같잖아. 그게 아니라 이거 흐름을 타고 가야 돼요. 그건 전압계도 마찬가지 아니야. 전압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요건데 나 이거는 좀 약간 이거 읽는 법인데 읽는 법. 읽는 법이에요. 보통 읽는 법이 이렇게 돼 있어. 전류계로만 할게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 2, 3, 4라고 할게요. 그러면 어떤 거에는 여기에 이제 100, 200, 300, 400으로 돼 있어.
물론 뭐 더 있긴 한데 그냥 이 정도만 얘기할게요. 두 개로만. 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두 개의 단추가 있어요. 자, 요거는 하나 기억하는 게 좋을 거예요. 두 개의 단추가 있고 하나는 4V. 이번에는 전압을 합시다. 얘는 400mV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보통 플러스 단자가 여기에 있어요. 자, 그래서 전류계를 지금 분명히 회로에다가 전류계를 놓으면 여기다가 뭘 꽂는 거야? 플러스를 꼽는 거예요. 어? 당연히 마이너스는 어디다 꼽아? 이 둘 중에 하나에다 꼽는 거야. 응? 알겠어요? 어디다 꼽냐에 따라서 뭐야?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어? 자, 그리고 내가 이걸 색깔을 다시 칠해야겠다. 원래는 이렇게 4V 400은 아닌데 보통 5단인데 내가 그림을 너무 저기 해서 그냥 그러려니 해요. 어? 5까지야 원래. 자, 빨간색은 4V짜리니까 1, 2, 3, 4로 쓰고 파란색은 100, 200, 300, 400으로 쓴다라는 거야. 근데 눈금이 어디를 향하고 있다? 여기를 향하고 있다라는 거야, 눈금이. 어? 어디에 꽂았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만약에 어디다 꽂았다? 빨간 쪽에다 꽂았다. 그러니까 플러스는 어차피 항상 저기다 꽂는데 마이너스를 둘 중에 어디다 꽂는 거야? 빨간색으로 꽂아서 쳐요. 그럼 이건 얼마의 값으로 있는 거야? 이건 요거는 빨간색에다 꽂았다 그러면 얘는 3V로 읽는 거예요. 파란색으로 꽂았다 그러면 뭐라고 읽는 거야? 300mV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꽂는데 꽂는 단추가 하나가 4V짜리고 하나가 4V. 이 끝에 자리를 표현해 주는 거야. 이 버튼은. 어? 그리고 내가 마이너스 버튼을 어디다 꽂느냐라는 거지. 4V에다 꽂으면 숫자를 뭘로 읽는 거야? 빨간색 숫자를 읽는 거예요. 하지만 400mV에다 꽂으면 어떻게 돼? 어? 어? 300mV로 읽는 거라고. 이걸 400에다 꽂았으면 끝에가 400인 거에 눈금으로 읽는 거고 4에다 꽂았으면 끝에가 4인 눈금으로 읽는 거예요. 됐죠? 에? 자, 이걸 이렇게 하고 뭐다? 이렇게 읽으면 돼요. 응? 됐지? 에? 그리고 이것도 시험용으로 외우는 거야. 시험에 항상 난 이런 걸 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시험에 나오니까 내가 여기다가 이거 대놓고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에? 자, 처음 눈금은 큰 곳에다가 둔다. 뭔 얘기냐? 4V에다가 먼저 두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금 이 너무 설명이 빨리 가는데 마음 좀 급해서 다음에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문제는 지금 얘가 뭐를 체크하고 싶은 거야? 전압을 체크하고 싶은 거잖아. 내가 지금 여기 전압이 얼마인지 궁금해 안 궁금해? 응? 궁금해 안 궁금해? 궁금하죠? 근데 이게 처음부터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요 얘기까지만 할게. 자, 볼트가 있고 밀리볼트가 있어요. 내가 이 얘기를 안 해서 그래. 볼트가 있고 밀리볼트가 있는데 1볼트는 얼마예요? 1000mV예요. 응? 그러니까 여기는 400mV는 따지고 보면 뭐가 되는 거야? 0.4V가 되는 거예요. 근데 눈금에는 0.4를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응? 보기가 어렵잖아. 그러니까 이걸 나눠서 생각해 놓는 거라고. 어떨 때는 큰 게 있을 때는 큰 단위를 써서 표현을 하고, 이것 말고 10mV짜리도 있어요. 원래 버튼이 하나 더 있어. 그래서 보통 3개까지 해서 뭐 여기 40mV짜리가 있어가지고 여기는 또 버튼이 10, 20, 30, 40까지 있어. 이런 식으로 디테일을 찾기 위해서 다 나눠져 있단 말이야, 단위가. 응? 근데 처음에 꽂을 때는 높은 곳에서 꽂아야 되겠어, 낮은 곳에서 꽂아야 되겠어 라고 하면 어디다 꽂는다? 셋 중에 누가 제일 높아요? 4V 440. 4V가 제일 높은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어디다 꽂아? 4V에다 꽂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거에 맞춰서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그러면 400으로 다시 꽂는 거고 40으로 다시 꽂는 거라고. 처음에는 어디다 꽂아? 4볼트에다 꽂아요. 이거 왜 그런지는 생각해보면 되게 상식적인 얘기긴 해요. 근데 그냥 외웁시다. 알겠지? 자,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돼? 저항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저항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그리고 저항은 이거를 좀 수학적으로 뭔가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저항은 상당히 중요해요. 자, 일단 수학적으로 이용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단위부터 얘기하고 보통 R로 쓰고 단위는 ohm을 이용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항은 결국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방해하는 정도예요. 누구를 방해해? 아까 그림 봤죠? 수로에서 물의 흐름 누구를 방해하는 거야? 전류를 방해하는 거예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한다. 아까 전류는 누구 때문에 생기는 거야? 전자의 이동이죠. 전자 이동을 방해하는 거예요. 물론 둘의 방향은 반대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 전자가 이동을 하는 거야. 그죠? 이거를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거 중요한 거니까 기억해 주세요. R은 S분의 L이에요. 이건 이제 요 기호는 알고 있지? 무슨 기호예요? 비례한다라는 거지. 비례한다라는 거야. 알죠? S는 뭐야? 이건 단면적이야. 그리고 L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단면적에는 단면적 분의 1이니까 무슨 관계라는 거야? 단면적과는 반비례 관계예요. 누가 반비례 관계야? 저항이 그렇다라고. 저항이 단면적과는 반비례 관계예요. 그리고 길이와는 비례 관계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을 거야. 그렇죠? 얘는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도선에 대한 얘기예요. 도선. 여러분들 전기가 어디로 흘러? 도선으로 흐르죠. 어떤 도선이 이렇게 생겼어? 어떤 도선은 이렇게 생겼어요. 또 어떤 도선은 이렇게 생겼다고 할게요. 단면적은 누가 단면적이야? 요 면적이 뭐예요? 이게 단면적이에요. 알죠? 도선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는데 이렇게 단면적이야. 그리고 당연히 누가 길이가 되겠어? 요게 길이가 될 거예요. 그렇죠? 자, 단면적을 얘를 2라고 합시다. 얘는 1이라고 하고 얘도 1이라고 하죠. 길이는 이쪽으로 이걸 1이라고 하고 얘도 1이라고 하면 얘는 뭐가 되겠어? 2가 된다고 할게요. 응? 그렇지? 자, 그렇게 되면 얼마가 될 거냐라는 거야. 얼마가 될 거냐라는 거예요. 뭐를 계산한다고 이걸로? 저항을 계산해요. 자, 누구를 기준으로 할까? 그러면 일자리를 기준으로 하는 게 좋겠지? 그렇죠? 자, 저항이 1과 1인 것을 우리가 기본으로 합시다. 자, 근데 여기로 가면 어떻게 됐어? 단면적이 어떻게 돼요? 단면적이 2배가 됐죠? 이쪽으로 하면 뭐가 돼? 길이가 2배가 됐지?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이건 내가 수학적인 표현, 여러분들 이거 뭐 굳이 수학적인 표현으로 이해할 필요 없이 나는 그냥 이렇게, 여러분 다들 수학 좋아하니까, 이 정도의 얘기만 하는 거야. 뭐 이걸 꼭 외워라 게 아니라 그냥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렇다고. 저항은 단면적분의, 근데 여러분들 그런 거 알죠? 목분의 1로 비례한다는 것도 많이 쓰는 거 알지? 그러니까 반비례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있지만 S분의 1에 비례한다는 거, 단면적분의 1에 비례한다고 표현하는 것 알아 몰라요? 알아 몰라? 몰라요?
아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해. 알아 몰라요? 알아? 알고 있죠?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반비례라는 표현을 알지? 근데 이 반비례라는 표현은 알고 보면 뭐야? 그것분의 1에 비례한다는 표현으로도 많이 쓸 수 있다고.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게, 이거 보면서. 자, 지금 저항은 얼마가 됐을까? 얘가 저항이 1이라고 하면, 지금 요 저항이 1이라고 한다고 하면 단면적이 2배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 단면적에 반비례한다고 그랬잖아. 반면적, 그럼 얘는 얼마가 되겠어? 저항이 2분의 1이 되는 거야. 왜? 길이가 안 변했으니까. 단면적 때문에 2분의 1이 됐어. 응? 근데 얘 밑에는 어떻게 돼? 길이 때문에 몇 배가 돼? 단면적은 그대로잖아. 근데 어떻게 돼요? 길이가 2배니까 얘는 길이에 비례를 한다고. 응? 맞죠? 어? 그리고 실제로 S분의 L이라는 표현, 그럼 만약에 단면적이 몇 배가 될 수도 있어. 단면적이 3배가 될 수 있잖아. 3배가 되면 어떻게 돼? 3배가 되면 어떻게 돼? 길이랑 똑같은데 단면적이 3배면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4가 되면 4분의 1이 되겠지. 근데 그걸 분모 역수를 취한다고 생각해봐. 2배, 3배, 4배가 되는 거잖아. 이게 뭐랑 똑같아? 비례랑 똑같아. 그래서 반비례를 표현할 때 보통 반비례라고 얘기 안 하고 이것분의 1에 비례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단면적분의 1에 비례한다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길이에 비례한다. 길이도 마찬가지로 2배가 되고 3배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 저항도 2배, 3배가 되는 거야. 마지막으로 뭐가 있어요? 길이가 2배고 단면적이 3배가 됐어. 그럼 어떻게 돼요? 길이가 2배, 단면적 3배면 3분의 2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고. S분의 L로 판단할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정말 말 같지도 않은 문제집을 보면 선생님들 중에 진짜 이상한 선생님 만나게 되면 어떤 문제도 낼 수 있어? 이걸? 단면적이 아니라 반지름을 내면, 근데 인간적으로 우리 수학을 이 정도는 다들 할 줄 아니까 반지름을 내면 뭐 해야 돼? 제곱을 해야 돼요. 반지름이 2배가 됐다 그러면 단면적은 얼마가 되는 거야? 아주 관심, 네 마음에 오늘 진도를 뭐라는 만큼 못 나갔어. 시험도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오늘 어쩌다가 문제를 푸는 바람에 근데 내용이 좀 많긴 많아. 할 것도 많고. 어때요? 반지름이면 어떻게 되겠어? 단면적 어떻게 구해? 오호, 이거 우리 이러면 안 되지. 단면적 뭐야? 하위 아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단면적, 만약에 반지름이 2배가 됐다 그러면 단면적은 얼마나 되는 거야? 단면적이 2배라 그러면 그러니까 반지름이 2배라 그러면 단면적은 얼마가 되겠어요? 4배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걸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 그래?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거야. 자, 정리할게. 이거 쉽지 않으니까. 첫 번째로 단면적의 반비례. 단면적 분의 1에, 이거 근데 수학이야 그냥. 원래 이 과학 시간 할 내용은 아니야. 단면적 분의 1에 비례. 그리고 반지름의 제곱의 반비례. 반대로 반지름 제곱분의 1에 비례하겠지. 왜냐면 단면적 자체가 반지름 제곱에 의해서 만들어지니까. 됐죠? 그리고 길이에 어떻다? 길이에 비례한다. 이걸 기억해줘요. 이렇게 통째로 기억하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저런 그림을 하나 정도는 그려서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아주 위대한 공식 하나를 또 얘기하게 될 겁니다. V는 I, R이에요. V가 뭐야? 전압.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에요. 저렇게 저항. V는 IR이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공식입니다. 그리고 요거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걸 그래프로 판단하는 건데 실은 약간 여기에는 여러분들의 수학적 지식이 있으면 돼요. 수학적 지식이 있으면 되는데 이 수학적 지식이 뭐냐라고 하면 보세요. 누가 일정하냐에 따라서 달라져. 누가 일정하냐에 따라서. 어차피 세 개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수학을 변수가 몇 개일 때만 할 줄 알아.
변수가 몇 개일 때만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1차함수. 아직 안 배웠나 1차함수? 배웠잖아. 1차함수 변수 몇 개예요? 두 개지. y랑 x밖에 없어야 돼. 근데 얘는 지금 몇 개야? 세 개잖아. 그럼 누군가는 어떻게 돼야 돼? 없어야 돼. 그리고 걔가 뭐가 돼야 돼? 1차함수 배워서 알잖아. 그 나머지 하나가 뭐가 될 수 있어? 어? 기울기지 기울기. 아니 이게 뭐랑 똑같냐면 지금 이거야. y는 ax예요. 어? 그리고 얘는 뭐가 될 수 있는 거야? 변수가 될 수 있는 거고 얘가 기울기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배우게 된 그래프가 똑같이 이걸 따라간다고. 자, 셋 중에 저 뭐가 마음에 들어? 전류저항 셋 중에 하나만 마음에 드는 거 골라봐. 저항이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일정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저항이 일정해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누구와 누구의 관계로 되는 거야? x는 누가 되는 거야? 절 뮤가 되는 거고 y는 전 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그래프를 누가 그릴 수 있겠지. 이걸 다 외운다. 그러니까 외워서 생각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수학을 조금만 연결시키면 돼요. 어?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 고등학교 가서 물리를 배우면 물리는 그 수학이야. 자, 그러면 x축을 뭐라고 할까? 절 뮤라고 합시다. y축을 전 압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전류가 1일 때 전압은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될 수 있는 거야? 요거는 항이 되는 거지. 지금 저항이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A가 상수값이잖아. 우리 이게 X랑 Y는 변수라고 하지만 A는 뭐라고 불러? A는 뭐라고 불러? A는 상수라고 하잖아. A는 정해진 값을 우리가 일정한 값을 상수라고 하지. 이 수학 시간에 열심히 했어. 야, 니들이 수학 다들 열심히 하자. 상수예요. 어? 그러면 전류는 전압은 A가 되겠지. 어? 그리고 얘가 2면 2A가 되고 3이면 3A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무슨 함수 그래프가 되는 거야? 1차함수 그래프가 되는 거야. 응? 그리고 이 기울기가 뭐야? A잖아. 아까 이 A가 뭐라고 했어? 저항이라고 얘기했지. 그리고 저항은 일정해요. 일정한 값으로 있어요. 아까 지금 이제 뭐가 돼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제 누가 이번에는 이제는 누구? 누구를 일정하다고 할까? 누구를 일정하다고 해? 전압을 일정하다고 할까요? 전압이 일정해지면 이제 누가 누구의 관계가 되는 거야? 저항과? 근데 뭐 x축에 누가 있고 y축에 누가 있는 거 정도는 이제 수학적으로 해결해요. 저항과 전류 관계는 어떻게 돼? 전압이 일정하면 어떻게 돼? 지금 얘가 일정한데 둘이 I 곱하기 R이야. 어때? 그럼 얘가 증가하면 얘는 감소해야 되겠지. 만약에 얘네 둘이 1과 1이라고 하면 1이 되겠지. 1이 일정하다고 하면 얘는 2가 되면 얘는 2분의 1이 돼야 되고 얘가 2분의 1이 되면 얘가 2가 되는 이런 관계를 우리가 뭐라 불러? 반비례 값이죠. 우리 그리고 반비례 그래프 다 그랬어 안 그랬어요? 그렇지? 그리고 이 상황에서 누가 일정한 거야? 자, 얘는 기울기라고 얘기할 수 없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그래프를 그리면 얘가 누구지? 이번에 누가 일정한 거예요? 누가 일정해? 전류가 일정한 거죠. 그러면 이번에 역시도 그래프는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1차함수 그래프가 되겠죠. 자, 수학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얘는 이 기울기가 또 뭐가 되는 거야? 절 뮤가 되고 얘가 일정하겠죠. 됐죠? VIR. 이건 뭐 워낙 중요한 거니까 기억하고. 자, 너는 혹시 뭐 조금 급하지 않으면 하나만 더 하고 끝을 냅시다. 하나만 더 하고 끝을 낼게. 이거 너무 우리 지금 진도 못 나가서 어떻게든 좀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되는 거 아니죠? 조금만 더. 과학까지 나가려면 근데 꽤 빨리 나가는 것 같은데. 야, 우리가 너무 늦게 만났잖아. 원래 보통 이렇게 늦게 3주 만나고 이제.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 그러니까 이제부터 자, 진도도 걱정이 되고 하니까 물론 우리 친구 진도 안 걱정돼도 우리 친구도 같이 그래도 기왕 하는 김에 공부해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으니까 주말에 내일이든 다음 주든 다다음 주든 토요일을 이용해서 공부하러 와요. 자, VIR에 대한 얘기를 하는 김에 이제 우리는 또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무슨 중요한 얘기를 할 거냐? 저항의 직렬과 병렬이에요. 자, 이건 누구를 연결하는 거다? 저항을 연결하는 거고, 실은 만약에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서 어떤 문제가 되게 어렵게 나온다. 그건 무조건 얘야. 진짜 딱 한 문제 어렵게 나온다. 그건 무조건 얘예요. 이 문제는 그리고 상당히 어렵다라기보다 지금
좀 그래. 하여튼 어렵긴 맞아요. 어려워. 하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잘 기억해 봅시다. 응? 저항은 뭐냐?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꼬마 전구라고 얘기할게요. 이거 전구. 동그라미를 그냥 동그라미로 저항을 표현할게. 그러면 여기에 이제 뭐다? 이렇게. 이걸 이제 우리가 둘이 직렬로 연결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연결된 걸 이제 우리가 병렬이라고 해요. 이렇게 있고, 자 이제 여기서 하나씩 인티어부터 정리해서 갑시다. 굉장히 중요한 거 뭐다? 가장 중요한, 이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류가 일정한 거예요. 여기서는 전압이 일정하다.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라면 나름대로 용어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용어 정리를. 용어 정리가 뭐냐? V, V1, V2예요. I, I1, I2, 그 다음에 R1, R2, 그리고 R. 이걸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좀 약간 왜 이렇게 썼지 내가? R은 R1, R2예요. 자, 지금 이거는 이쪽에 있는 거는 총이야, 총. 총 전압, 총 전류, 총, 그러니까 전체지, 전체. 자, 그리고 얘를 R1, R2, R1, R2. 이건 정하는 거야. 지금 누군가가 저항이 같아 달라.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죠. 그렇지? 그래서 이 둘을 구분하는 거야, 이 저항을. R1이라는 저항이 있고 R2라는 저항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 걸리는 게 뭐라는 거야? V1이 걸려요. 여기도 V2가 걸려. 그러니까 R1한테는 V1이라는 애가 따로 간다라는 거야. R2한테는 V2가 따로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마찬가지로 이 전체는 뭐가 되는 거야? V가 돼요. 그러니까 건전지에서 처음에 나오는 전압은 전체는 V야. 근데 V1과 V2가 갈라진다라는 거야. 마찬가지로 여기도 전체가 V라고 하면 여기는 V1이 있고 V2가 있어요. 누구도 똑같겠어. I도 I1, I2가 있어요. 여기도 I가 있으면 I1과 I2가 있어요. 이해돼요 이거? 무슨 얘기인지? 이렇게 용어 정리를 해야 돼. 그래서 그럼 외우기가 쉬워져요. 전류가 일정하다는 건 I는 I1과 I2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압이 일정하다라는 거는 V와 V1과 V2가 같다라는 거야. 어려울 거 없죠? 그러니까 여기가 10V라 그러면 이 위에도 뭐가 되는 거야? 얘도 10V고 이 위에도 10V예요. 얘가 만약에 5A다 그러면 여기도 5A, 오른쪽도 5A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또 무엇을 잘 체크해야 되냐라고 하면 두 번째 중요한 거 총 저항이에요. 다른 말로는 합성 저항이라고도 불러요. 합성 저항. 이거는 R은 R1 더하기 R2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총 저항은 R분의 1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이야. 이거는 분모 역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엮이는 내용들이 조금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실제로 이 내용보다도 뭐가 더 중요하냐? 저항을 추가하면, 물론 우리 3개짜리도 할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여기 하나 더 추가가 되면 뭐가 되는 거야? R3가 되는 거야. 그럼 거기도 V3가 생기고 I3가 생기고 다 생기겠지.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저항을 하나 더 추가를 해버렸어. 그러면 여기는 전체 저항은 어떻게 될까? 전체 저항은 R이 어떻게 돼? 얘가 또 중요해요. R이 어떻게 돼요? 아니 여기다가 저항 하나 추가하면 R1 더하기 R2 더하기 R3가 될 거야. 어? 그럼 전체는 늘어나 안 늘어나? 늘어나요. 하지만 얘는 어떻게 돼? 저항을 추가하면 감이 안 오겠지만 여러분들 여기다가 저항을 추가하면 뭐가 돼? 전체가 줄어들어요. 헷갈릴 거야. 잘 봐. 하나만 예를 들어줄게요. 아직 5분 남았어. 너무 이렇게 저기 하지 마. 5분 남았어요. 자,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지금 아까 R이 있는데 이 R이 지금 이 R1을 뭐라고 할까 우리가? 1A, R2를 2A라고 하자고. 그러면 1 더하기 2가 돼서 전체는 얼마가 되는 거야? 3A가 돼요. 됐지? 근데 얘를 한번 봐봐. 얘는 R분의 1은 여기도 똑같이 R1은 1A, 얘는 2A라고 하자고. 그럼 얘는 어떻게 돼?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 돼서 얼마가 돼요? 2분의 3이 되지. 그리고 R은 뭐가 돼? 3분의 2가 된다는 거야. 어렵지 않지? 근데 이거 어렵게 나오면 진짜 어렵게 나오는데 이 정도는 알아야 돼. 딴 건 몰라도 이건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이야. 여기까지는. 이건 기본이야. 어려운 건 여기서 뭐가 추가되기 시작하는 거야. 자, 여러분들 여기 그러면 하나를 더 얘기해 준다면 조금만 집중. 만약에 여기 그러면 3A짜리 하나를 누군가가 다 추가시킬 거야. 3A래. 3ohm짜리를. 내가 왜 이거 왜 다 암페어라고 썼대? 뭐라고 해야지 얘들아. 저항은 뭐야? ohm이야, ohm. 여기 암페어를 쓴 거 잘못 썼어요. ohm이야. 내가 여기 이거 ohm, 뭐야? 내가 여기 1A, 1ohm. 그냥 1ohm이지. 여기 2ohm이고. 하여튼 여러분들 여기다가 내가 3ohm짜리를 뭐 했어? 둘 다. 추가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추가할 거냐? 병렬로 추가할 수도 있고 직렬로 추가할 수도 있어요. 병렬 추가한 다음에 이렇게 위로 올리는 거야. 됐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여기는 더하기 뭐가 되는 거야? 3이 돼서 전체가 6이 되겠지. 3ohm짜리니까. 근데 이건 어떻게 돼? 여기다가 3분의 1을 하는 거라고. 그럼 이 전체 값은 어떻게 돼? 6분의? 몰라 이거? 1 더하기 이거 6분의 6 더하기 6분의 3 더하기 6분의 2 그래서 6분의 11이지. 이거 역수치하면 어떻게 돼? 11분의 6이죠. 3분의 2보다 어때? 11분의 6은 3분의 2보다 작잖아. 저항을 추가했는데 어떻게 된 거야? 작아졌어요. 그렇지? 그치만 여기에 있는 전압은 어때? 다 똑같아요.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다 똑같다라는 거야. 됐죠? 걸리는 전압. 자, 그리고 아까 내가 얘기했던 뭐예요? 여기에 누구를 추가시킨다? 아까 누구? 전류계와 전압계를 추가시킨다. 직렬은 어떻게 연결한다고? 전류계는 뭘로 역할한다고 아까? 전류계는 직렬로 연결해야 돼요. 잘 봐봐요. 직렬로 연결한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 저항이 있어. 그럼 전류계는 어디 달아야 된다는 거야 얘랑? 전류계는 이렇게 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린 얘를 뭐에 체크하고 싶은 거야 이거에? 전류를 체크하고 싶은 거야. 그러려면 내가 옆에 있는 애가 같은 전류를 공유해야 돼 안 해야 돼? 이때부터 좀 어려워. 내가 이거 꺼내기 시작하면 지금 못 걸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 최대한 열심히 들어요 그냥. 그냥 외워. 둘이 같아야 돼 안 같아야 돼? 얘도 저항이라니까. 너네들 아까 얘기했잖아. 이 전류계 역시도 저항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같은 걸 공유해야 돼, 안 해야 돼? 내 옆에 거랑. 원래 이때 내 옆에 지금 이 왼쪽에 있는 애의 전류를 체크하고 싶은 거야, 내가. 그럼 나는 쟤랑 전류가 똑같아야 돼, 안 똑같아야 돼?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직렬로 연결시키는 거라고. 왜? 직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같이 있는 애들끼리 다 전류가 똑같으니까. 그럼 전압계는 어떻게 체크해야 돼? 전압계는 내가 2번 단원이 어려워요. 나 이렇게 빨리 끝내는 것도 대단한 거야. 자, 이 뭐야? 여기는 V 체크해야 돼, 안 해야 돼? 체크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연결시켜야 돼? 이걸 병렬로 연결시켜야지만 같은 V를 여기 있는 얘를 체크할 수 있단 말이야. 뭔 얘기인지 알죠? 뭔데 그림이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그려도 상관없어요. 저 여기 있잖아. 나 이거의 V를 체크하고 싶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달아놓는 거라고. 병렬로 해야지만 뭐를 같이 체크할 수 있어. 같은 V를 체크할 수 있다고. 이게 그 원리예요. 병렬과 직렬과의 관계. 그리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파악해라. 아까 한번 얘기했잖아. 추가하면 어떻게 돼야 돼? 이거 커야 돼, 작아야 돼? 전류계가. 전류계 저항이 커야 돼, 작아야 돼? 추가할 때 전체에 영향을 미치면 돼야 안 돼? 그러니까 미미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류계는 저항이 어때야 돼? 엄청 작아야 돼. 왜냐면 이거 추가시키면 저거 R은 R1 더하기 R2잖아. 전체를 뭉개 안 뭉개? 전체를 뭉갠단 말이야. 됐어. 이건 그냥 외워. 이건 그냥 외워. 이건 뭐 이해하고 싶으면 이해하고 그냥 외우시면 외워요. 이거 생각해보면 그냥 약간 상식일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진짜 마지막이야. 직렬과 병렬은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원리가 있어야 되는데 실생활에 쓰이는 것도 있는데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실생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전자제품은 직렬 연결일까 병렬 연결일까? 우리는 무조건 다 병렬 연결이에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면 쉽냐면 집에 우리 저 데시코 저거 몇 볼트야? 데시코 몇 볼트야? 20? 이걸 모른다고? 아니 집에 있는 데시코 몇 볼트인지 모르는 사람이 몰라요? 그래? 나 이거 내가 너무 무시. 아니 이거 왜 모르지? 220볼트잖아. 아니에요? 아니 이걸 몰라? 이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거 오해하지 마요. 이걸 모른다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너무 상식이잖아. 집에 있는 이거 돼지코 220볼트인 거 알아요? 네. 그래 220볼트 있어. 그러니까 왜 집에 있는 걸 이해해야 실생활을 이해하기가 쉬워요. 응? 자 봐봐. 나 이거까지 해야 되네. 잘 봐요 여러분들. 자 이거기 때문에 지금 저항이랑 했는데 누가 빠졌어? 야, 이거 다음 시간에 하자. 이게 안 될 것 같아. 이거 더 건들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여러분들